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바로 돈을 다루는 기술 시리즈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하지만 때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죠.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돈을 다루는 기술,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돈은 그냥 쓰고 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즈 4편에 걸쳐서 이 주제를 심도 있게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산다 라는 말은 참 쉽지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취업은 어렵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SNS만 봐도 남들의 화려한 일상이 계속 보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돈이 없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하죠.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남들은 다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쪼들리나 하며 위축되어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돈을 어느 정도 벌고 계시지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는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돈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좀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블루앤그린의 돈을 다루는 기술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거나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하고 싶던 일을 포기했던 순간들, 그 배경에는 돈이라는 조건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는 지금 참 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GDP는 약 115조 달러 규모로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돈에 스트레스를 받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하죠. 두 번째, 비교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SNS를 보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세 번째, 소비 중심의 사고 방식이에요. 번 돈을 어떻게 쓸지만 생각을 하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위해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산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바로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글쎄,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데,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 한 20대 직장인 친구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연봉 1억 받고 싶어요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왜 1억을 벌고 싶냐고 물어보니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친구들과 여행도 좀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원하는 건 연봉 1억이 아니라 가족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 내 취향을 즐길 수 있는 자유였던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30대 분은 명품 가방을 사려고 몇 달 동안 돈을 모았는데 막상 살 수 있게 되니까 고민이 되더래요. 이 가방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고요.
결국 그 돈으로 평소 하고 싶었던 도자기 클래스를 등록했더니 훨씬 만족감이 크더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나만의 창조적인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게 충분한 돈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이 세 번째 질문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예요. 한 대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이 충분히 있다면 세계 여행을 하면서 각 나라의 전통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지금도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때? 예를 들어 주말에 다양한 나라 음식점에 가보거나 유튜브로 요리를 배워본다거나. 결국 그 친구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나라 음식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돈이 많지는 않아도 진짜 원하는 것에 한 걸음씩 가까워졌어요. 이제부터 진짜 집중해주세요. 우리는 나다운 삶의 기준을 방금 세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 성공의 기준도 세워볼 거예요. 이거 5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 대기업 임원이 있었는데 40대 중반까지 승승장구했어요. 연봉도 억대이고요. 강남에 집도 있고요. 외제차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 완전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했다고.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아빠랑 놀아본 기억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분이 말하길 자신의 진짜 성공 기준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걸 깨닫는데 2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성공의 기준을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아내와의 대화 시간 이런 것들로 성공을 측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일도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성공 기준을 매일 웃는 횟수로 정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웃는지 매일 세어본대요. 그래서 돈을 쓸 때도 이게 나를 얼마나 웃게 해줄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명품보다는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 재밌는 책, 맛있는 음식에 투자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돈도 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롭죠. 성공 기준을 바꾸니까 돈의 사용 패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 선택이 내 성공 기준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게 되면 남들 눈에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젊을 때 돈에 휘말려서 흥청망청 쓰고 노년이 되면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앞으로 여러분은 살면서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사는 진짜 자유를 갖게 되실 겁니다.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은 이런 말을 남겼죠. 돈은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돈을 다루는 건 기술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과 성공의 기준을 세워보았죠. 그렇죠?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돈은 도구다라는 관점을요. 돈을 도구로 보는 관점은 돈 자체를 인생의 목적이나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돈만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을 보면 신기하게 모두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돈을 단순히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거나 의미 있는 경험에 쓰는 방식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20대 직장인 친구는 매달 10만 원씩 경험 기금을 만들어요. 새로운 걸 배우거나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데만 쓰는 돈이에요. 어떤 달에는 요리 클래스를 듣고 또 어떤 달에는 혼자 여행을 가고 그러면서 돈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걸 터득하게 된 거죠. 반대로 돈을 도구로 못 보는 경우는 어떨까요? 가장 흔한 게 돈 자체에 대한 집착이에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나만 계속 확인하고 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돈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도구이거든요. 이걸 딱 인식하는 순간 이제는 돈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도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처음에 나도 아직 돈이 많이 없어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토록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막 미루면서 살았거든요. 그 당시 저는 아직 집을 살 형편이 아니다. 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캠핑용품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비싼 가구들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비싼 뮤지컬 관람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옥죄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교환 수단으로만 보니까 내 삶이 너무 팍팍해지는 거예요. 웃긴 건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렇게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신혼이었고 금리도 낮았던 시기였고
맞벌이여서 돈이 금방 모였을 때였죠. 그래도 더 모아야 한다면서 악착같이 모았었죠. 그런데요, 신혼 그거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때 캠핑을 가고 그때 뮤지컬 관람에 돈을 쓰고 그때 좀 더 비싼 가구를 샀더라면 지금처럼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절에 저는 언젠가는 이라는 말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 돈이 더 많아지면,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혼 때 함께 고른 가구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와 지금 사는 비싼 가구가 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은 흘러가는 시간을 되돌려주지 못한다고요. 그 순간, 그 감정, 그 경험들은 그때만 가질 수 있는 거라고요. 물론 무리해서 쓰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지금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는 돈이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의 관점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돈으로 만들어낸 순간들, 경험들, 추억들이거든요.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산다는 것, 그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돈을 다루는 기술 시리즈 2번째 시간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